새벽의 고요함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소연은 귀찮은 듯 몸을 뒤척이며 휴대폰을 더듬어 알람을 끄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5분만 더 라는 생각은 무의미했다. 매일 똑같은 반복, 마치 낡은 레코드판처럼 같은 날들이 이어져 왔다. 소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어둠이 깊게 들이운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 순천은 이맘때면 밤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무심코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회색 가운을 끌어올렸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먼저 커피 머신을 켰다. 쌉싸름한 원두 향이 공간을 채우며 잠이 서서히 깨어났다. 이 향기만이 그녀의 하루 중 몇 안 되는 즐거움이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 김지훈이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다. 잠시 후 지훈은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메고 부엌에 나타났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서둘러 오늘 밤에 봐해라고 말하고는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다. 소연은 가만히 남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행복도 진심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습관뿐이었다. 소연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거리와 지붕 위를 바라보았다. 몇 명의 행인이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세상은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녀는 깊은 공허함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문턱에 커다란 검은 진돗개 보름이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응시했다. 뭐야? 소연이 속삭였다. 보름은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은 소연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며칠이 지나자 보름은 집안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지훈이 예전에 둘이가 집을 지키려면 경비견이 필요하다고 우겼던 그게였다. 소연은 그때는 별 관심 없었지만 이제는 보름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책을 읽으면 발밑에 누워 있었고 요리할 때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심지어 밤에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이 다시 보름과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시선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소연은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다. 손을 내밀어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자 보름은 신뢰하듯 눈을 감고 머리를 그녀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작은 몸짓에 소연은 오랜만에 진짜 다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보름과의 관계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지훈을 바라보니 그도 가끔 보름을 힐끗 쳐다보았다. 걔, 요즘 너만 따라다니네, 지훈이 말했다. 소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그러게 라고 답했다. 예전과 달라진 건 그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보름은 그녀 발밑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니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뭔가를 요구하는 듯 했다. 뭘 원하는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보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소연에게 묘한 따뜻함과 동시에 죄책감 같은 감정을 안겼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보름과 함께 순천 구시가지의 오래된 공원에 갔다. 눈 덮인 산책로를 보름이 뛰어다니는 동안 그녀는 벤치에 앉아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래전 지훈과 함께 웃으며 걸었던 그곳이었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보름이 그녀 옆에 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때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금 어디야? 소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짜 자신을 찾으려면 과거를 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길을 걷던 중 소연은 낡은 술집의 창문 너머로 황금빛 조명과 매운 향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바에 앉은 그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바텐더에게 뭐라도 깜짝으로 주세요 라고 말했다. 바텐더는 웃으며 음료를 준비했고 소연은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거울 속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구시가지 한쪽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주시했다. 소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술잔을 들어 위스키를 마시며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보름의 그것과 닮았지만 뭔가 더 깊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술집을 나서려 할 때 그가 조용히 일어나 문 앞까지 따라왔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 있어? 라는 말 대신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고 보름은 옆에서 그녀를 지켰다. 다시 거리를 걸으며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어떤 새로운 긴장감과 함께 그녀 안에 옛 감각이 되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붉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몸에 딱 맞는 실루엣이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보름이 또다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쉬며 단호하게 마음먹었다. 나는 더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들어왔다. 눈길이 그녀의 붉은 옷과 흩어진 머리카락 위를 스쳤다. 어디 갔다 왔어? 그가 물었지만 묻는 듯 안 묻는 듯 했다. 소연은 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없었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 달빛 아래 보름은 문간에 서서 두 사람 사이를 지키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깊고 무거웠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소연은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를 찾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 잠시 머뭇거리다 메시지를 지운 소연은 미소 지으며 코트를 챙겼다. 보름과 함께 다시 외출한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연은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낡은 골목길을 걸었다. 눈발이 흩날려 얼굴에 닿았지만 차가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보름이 그녀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다. 그의 검은 털이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루며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소연은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도 자유로움을 갈망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이 좁은 도시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눈앞에 오래된 찻집 간판이 흔들리는 네온 조명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달빛다방이라는 글씨가 어슴푸레 보였다. 예전 지훈과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소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낡은 목재와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손을 문지르며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보름은 그녀 발밑에 앉아 고요히 주변을 살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순간 노인이 다가와 그녀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젊은 아가씨, 무슨 고민이라도 있소? 얼굴이 마치 겨울눈처럼 차갑구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사실 제 삶이 너무 반복돼서 지쳤어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인생은 때때로 낡은 레코드판 같지?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곡을 살짝 끼워 넣으면 어떨까?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는 거야? 소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붉은 원피스가 따뜻한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보름도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소연을 발견하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재.
순천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소연의 옆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곳에서 뵌 적이 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름이 민재를 바라보며 몸을 살짝 경계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보름. 난 친구니까. 소연은 그의 말에 미소를 띄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과거와 현재, 익숙함과 낯설미 뒤섞인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느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감춰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소연은 강민재와 마주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이며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민재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여기저기, 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보름이 소연 무릎 곁에서 몸을 살짝 비비며 보호 본능을 드러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입은 붉은 원피스는 은은한 조명 아래 더욱 선명한 색감으로 빛나 마치 그녀 안에 숨겨진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민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 삶은 너무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우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리고 때론 너무 외로웠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자 민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의 문자였다. 오늘 밤 늦게 들어갈게. 신경 쓰지 마. 소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껐다. 그는 이미 나를 보지 않아 속삭이듯 말하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때 찻집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들어온 이는 검은 코트를 입은 또 다른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소연을 향해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보름은 즉시 긴장하며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세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이름은 이준호. 강민재와는 조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 이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찻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소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다. 붉은 원피스의 선명한 색감이 그녀의 불안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소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름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몸을 기대었다. 그 순간 찻집 바깥에서 갑작스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거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다.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야. 민재가 속삭였다. 소연은 두 남자와 보름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밤은 깊어가고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찻집을 나섰다. 눈발이 다시 거세게 몰아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시렸다. 보름이 그녀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언제나처럼 든든한 보호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얽혀 있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거리 끝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소연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소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드디어 만났군요. 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당신은 누구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이름은 박현석. 내가 찾아 헤매던 그 변화의 열쇠지. 보름은 으르렁거리며 그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현석은 걔를 무시한 채 소연에게 다가왔다. 지훈과의 일상에 지쳤다면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봐. 이 도시는 너를 가두기에 너무 좁아. 그의 말에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붉은 원피스가 몸을 감싸듯 용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보름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 박현석의 다리에 몸을 부딪혔다. 얘야, 이 개가 왜 이래? 현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보름을 불러 안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얘는 내 수호천사니까. 그 말에 현석은 비꼬듯 웃었다. 수호천사라? 재미있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고. 이 도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찻집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겨울밤으로 흘러갔다. 소연은 보름과 함께 다시 길을 걸었다. 마음 한켠에선 불확실한 미래가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보름아,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속삭이자 보름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다시 조용한 눈송이만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소연의 붉은 원피스가 하얀 눈과 아름답게 대비되었다. 그리고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송이가 흩날리는 순천의 밤거리, 소연은 보름과 함께 조용히 걸었다. 붉은 원피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은은한 매력을 자아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은 앵클부츠가 반짝였고 그녀의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은근히 빛났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피부는 따뜻하게 빛났다. 보름은 뒤따라 충실히 걸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보름아, 오늘은 좀 달라의 소연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보름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저 멀리 낯익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소연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강민재였다. 그는 이번엔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특유의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소연 씨. 민재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유소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숨겨진 감정이 엿보였다. 너와 보름, 둘 다 나에게는 미스터리야. 민재가 농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보름은 민재를 유심히 살피며 꼬리를 살랑였다. 내가 경비견이라면 너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지. 소연이 답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주변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준비됐나? 모두. 소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누구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야. 민재가 낮게 대답했다.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이지. 소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보름은 몸을 더 단단히 그녀 곁에 붙였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소연의 머리칼이 살짝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나도 그 퍼즐의 일부가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선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힘이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차가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두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빛났다. 소연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새벽녘, 순천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소연은 보름과 함께 걸었다. 그녀가 입은 붉은 원피스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발끝의 검은 스틸레토 힐이 눈 위에 살짝 흔적을 남기며 걸음마다 묘한 긴장감과 우아함이 어우러졌다.
보름은 듬직하게 그녀 곁을 지키며 검은 털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보름아, 오늘 밤은 뭔가 다를 거야. 소연이 속삭이자 보름은 눈을 반쯤 감고 고요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민재였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이며 검은 가죽 재킷이 바람에 흩날렸다. 오랜만이다, 소연씨.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씨, 이렇게 밤거리를 배회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내가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붉은 원피스를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감과 함께 어딘가 은근한 욕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너와 보름, 둘 다 나에겐 미스터리다. 민재가 농담을 던지자 소연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응수했다. 경비견과 미스터리라. 나도 궁금한데 누가 더 수상한지. 그때 갑자기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비됐나? 모두. 소연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야. 민재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 소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보름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녀 곁에 바짝 붙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이 얼굴을 스치자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나도 이 퍼즐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새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다. 멀리서 차가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소연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이 밤, 그리고 이 도시는 영원히 변할 운명이었다. 눈발이 휘날리는 순천의 어두운 골목길, 소연은 보름과 함께 천천히 걸었다. 붉은 원피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곡선을 은근하게 드러냈고 발끝에는 세련된 블랙힐이 눈 위에 조용히 찍혔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고 긴 머리칼은 차가운 바람에 휘날렸다. 보름은 듬직하게 그녀 옆을 지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젠 숨길 수 없어. 보름아.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보름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재였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소연을 향해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소연씨. 민재가 낮고 부드럽게 인사했다. 소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씨, 이렇게 밤거리를 배회하는 건 처음이네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붉은 원피스와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를 훑었다. 소연은 살짝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젠 내가 주인공이야. 너와 보름, 둘 다 나에게는 미스터리야. 민재가 농담을 던졌다. 소연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맞받아쳤다. 경비견과 미스터리라. 누가 더 위험한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때 갑자기 거리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비됐나? 모두. 소연은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누구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야. 민재가 낮게 대답했다.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이지. 소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보름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녀 곁에 바짝 붙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휘날리자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나도 그 퍼즐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선 강렬한 의지와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멀리서 차가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였다.
소연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 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운명이었다. 소연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붉은 원피스가 몸을 감싸 안아 은근한 곡선을 드러냈고 검은 앵클부츠는 눈 위에 또렷한 자국을 남겼다. 보름은 듬직한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키며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의 은빛 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이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했다. 보름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진짜 수호천사야. 소연이 속삭였다. 보름은 조용히 꼬리를 살랑이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다. 차창 너머로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어슴푸레 보였다. 그는 무표정하게 소연을 응시했고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는 듯 했다. 차가 멈추자 남자는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현석,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던 답이 바로 나다. 소연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코트는 눈발 속에서 더욱 어둡게 빛났고 차가운 기운이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 나타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현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순간 보름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부딪혔다. 예, 조심해. 현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보름을 달래며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름은 나의 수호천사니까요. 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호천사라? 재미있는 표현이군.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보름과 함께 다시 길을 걸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보름아, 너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보름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눈송이는 조용히 내려앉았다. 붉은 원피스가 하얀 눈과 대비되어 더욱 눈부셨다. 그리고 멀리서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소연은 보름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왔다. 붉은 원피스가 섬세한 곡선을 따라 몸을 감싸고 검은 앵클부츠가 눈 위에 조용한 발자국을 남겼다. 은빛 팔찌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움직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보름은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며 예민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보름아, 오늘 밤은 달라질 거야.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보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박현석,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다. 내가 찾던 답이 바로 나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그를 응시했다. 현석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알 수 없는 끌림을 주었다. 왜 나타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다. 현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순간 보름이 갑자기 그의 다리를 향해 몸을 부딪혔다. 예, 조심해. 현석이 짜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보름을 다독이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보름은 나의 수호천사니까요. 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호천사라? 재미있는 표현이군.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보름과 함께 다시 길을 걸었다. 마음속에는 불안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보름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속삭이자 보름은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거리 위 붉은 원피스가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루며 빛났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밤중 소연은 보름과 함께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붉은 원피스가 살짝 흔들리며 은은한 곡선을 드러냈고 검은 앵클부츠가 눈 위에 섬세한 자국을 남겼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반짝이는 작은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보름은 듬직한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켰다. 보름아,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소연이 속삭였다. 보름은 눈을 반쯤 감으며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재였다.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특유의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소연 씨. 민재가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재 씨, 이렇게 밤거리를 배회하는 건 처음이네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붉은 원피스와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를 훑었다. 너와 보름, 둘 다 나에겐 미스터리야. 민재가 농담을 던졌다. 소연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맞받아쳤다. 경비견과 미스터리라. 누가 더 위험한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때 갑자기 거리의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비됐나? 모두. 소연은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누구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야. 민재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이지. 소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보름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녀 곁에 바짝 붙었다. 찬바람에 머리칼이 휘날리자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나도 그 퍼즐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선 강렬한 의지와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멀리서 차가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였다. 소연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 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운명이었다.